예, 앞에서 테슬라 얘기 오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니콜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니콜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니콜라 하면 국내에서는 하나솔루션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기업 분석도 해보고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하나솔루션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기업 자체가 어떤 기업인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반인들이 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올해 어떻게 보면 신규 출범한 원래는 하나 케미칼이었죠. 크게 상품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 솔루션은 원료 부분, 소위 말하는 가장 케미칼 주요 제품인 PVC, POTDI 같은 주요 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 케미칼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태양광 부분이 있습니다. 큐세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에서 꾸준히 추진의 신사업인 태양광을 하나 솔루션에 합친 태양광 부분이 있고, 예. 마지막 부분이 첨단 소재 부분이 있습니다. 첨단 소재 부분은 주로 모빌리티, 즉 자동차의 소재, 뭐 PVC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유통 부분, 우리가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하나 갤러리, 이런 하나 타이몰드 이런 유통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포함되어서 2020년 1월 달에 이 태양광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의 하나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탄생되었습니다. 통합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법인이 또 새로 출범했지만 조금 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통적인 어떤 석유화학 업체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업체로 이제 발돋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좀 멀리 올라가면 1965년까지 올라갑니다. 65년이요? 네. 그때 이제 지금의 하나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탄생을 했고, 예. 제일 처음에는 69년에 국영기업인 충주비료가 미국 다오 케미칼하고 합작해서 한양화학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73년에 이 충주비료가 한국종합화학으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이제 현재 하나 케미칼의 전신이 되는 것이고, 실제 현재 하나 솔루션의 모태는 2016년에 하나 하인케미칼의 흡수합병을 1차로 하고, 2018년에 하나 첨단 소재 부분을 한 병 더 합병을, 첨단 소재가 하나 큐셀 코리아하고 먼저 합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합병된 하나 큐셀 코리아와 하나 첨단 소재하고 이 하나 케미칼이 다시 한번 2020년 1월 1일자로 합병되면서 현재의 하나 첨단 소재가 되었습니다. 예. 참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했던 만큼, 그리고 그 안에서 산업군이 많이 바뀐 만큼 흡수합병도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워낙 나열식이라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먼저 하나그룹은 크게 주 하나를 주축으로 하는 하나 기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만들어진 하나 H솔루션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듯이 주 하나가 현재 하나와 하나 솔루션을 직접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H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 기업은 김성현 회장의 3형제인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3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H솔루션이 하나에너지를 100% 지배하고, 이 하나에너지가 다시 하나종합화학을 지배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트럭 회사 니콜라의 지분 투자는 바로 이 하나종합화학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종합화학은 하나솔루션이 36%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에너지가 39%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번 니콜라 사건은 어떻게 보면 김동관 부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H솔루션과 하나에너지의 이 축을 통해서 김성현 회장이 갖고 있는 하나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 플랜에도 약간 차질이 올 수 있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지배구조 보시면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돌고 도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 에너지와 하나 종합화학이 각각 5천만 달러씩 투자를 했던 하나 솔루션이 아무래도 상장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일단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하나그룹의 현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이제 모듈 생산을 주로 하거든요. 예. 그 태양광 산업은 사실은 인것부터 웨이프를 만들고 그 웨이프가 조립이 된 모듈을 만들어서 마지막 에너지까지 만드는 것인데 하나그룹이 OCI와 같이 인곳이나 그 앞에 재료 쪽에서는 중국의 워낙 저가 단가로 인해서 다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는 하나 솔루션만이 모듈 이후의 사업단만 에너지 만드는 것까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모듈 생산량 기준으로 하나 솔루션이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8년까지는 2위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최근에 다시 한번 생산 캐파를 늘리면서 하나 솔루션이 생산량 기준으로는 3위고 캐파 기준으로는 세계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EU를 필두로 하는 그 그린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그 태양광이 조금 더 각광을 받겠지만 현재 캐파량으로 비유하면 아직까지는 세계 한 6위, 그다음에 생산량으로는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니콜라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논란이 일고 그리고 창업자이자 회장이 사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니콜라가 상장과 함께 급등할 때까지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 사업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차세대 경영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논란이 있기 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왜 니콜라에 투자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솔루션이라는 이 세 개의 큰 기둥, 그러니까 케미칼과 첨단 소재와 태양광이라는 이게 과연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아마 일반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을 텐데 네.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이 수소 에너지가 이 시너지를 첫 번째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한 거죠. 왜냐하면 우선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분이 태양광을 통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소를 담을 그릇을 첨단 소재에서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 저장도 첨단 소재에서 만든 다음에 수소 충전은 파워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하는 이런 일련의 또 보면 하나 케미칼과 첨단 소재와 태양광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니콜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물론 그 하나 솔루션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처럼 충분한 검증 없이 기술 검증 없이 투자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회피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솔루션의 사업 구조로 봤을 때는 수소 에너지 쪽에 충분히 투자할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온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니콜라가 수소 산업을 상징하거나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도 니콜라에 대해서 이런 사기 논란이나 책임자가 사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의 어떤 수소 산업에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나라는 느낌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하나그룹 지배구조에서 니콜라의 투자한 흐름들을 보면 이것은 니콜라의 투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니콜라에 투자한 두 개 기업 하나에너지가 50%, 하나종합화학이 5천만 불, 5천만 불, 1억 불을 투자했는데 예. 이 두 개 기업이 잘 보시면 하나 H솔루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경영성계의 가장 바틀렉은 김동관 부사장을 비롯한 삼형제가 주 하나의 지분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 H솔루션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 H솔루션에 직접 지배하고 있는 하나에너지와 간접 지배하고 있는 종합화학을 통해서 니콜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예. 이번 투자에 의해서 손실이 곧 김동관 부사장 삼형제의 주 하나 지분 인수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어떤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이 이슈를 다루다 보면 그렇게 또 네.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어떤 수소 산업도 그렇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그룹 측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정부 정책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는 그래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환경 영향에 대한 이슈는 더 강해진 것은 분명하고요. 예.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필두는 역시 태양광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내에서 1위 업체는 역시 하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번 니콜라 사태의 피해를 본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수소로 가는 길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어떤 하나 솔루션의 길은 맞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떤 향후 주가와 그리고 사업의 전망으로 이어보았을 때 글쎄 단기적인 이슈는 어쨌거나 악재가 나왔는데 가는 길은 맞고 산업 전망은 밝다. 비춰본다면 글쎄요 지금의 주가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의 매출액의 약 46% 정도가 태양광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보면 EU의 2050년 탄소 제로 정책에 따라서 플러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까지 포함하면 장기적으로는 모듈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시스템도 저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점도 있습니다. 원료 부분, 즉 케미칼 부분이 상당 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원료 부분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유가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화학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여파를 받을 것이다. 네. 이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또 있고 또 하나의 이 하나솔루션의 그 바틀렉 중에 하나는 내부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내부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차익급 비중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조금 난맥상인 게 미래 성장 산업인 태양광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투자비가 상당히 들 것이고 네. 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 너무 먼 장기적인 태양광 그 비전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매출 확대 방안들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가 향후 하나 솔루션을 보는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화학 분야에서 원료 분야에서는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 내부 거래가 너무 많다라는 불확실성 지적할 부분도 짚어줬으니까요. 하나 솔루션에 대한 주가 상황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